8일 수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연일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경제지표 발표가 없는 가운데 독일의 제조업 수주가 2달 연속으로 호조세를 보였고 또 독일 프랑스 재무장관 회의 결과 등이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는 각각 0.58%, 0.52%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나스닥 지수도 0.11%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금융사들의 실적 개선으로 지난주에 이어 상승 행진을 지속했습니다. 또한 장 막판 독일과 프랑스 재무장관들이 금융동맹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한 것이 이날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영국은 0.55% 상승하며 최근 5년 중 최고를 기록했고 독일은 0.86%, 프랑스는 0.37% 올랐습니다. 독일의 3월 제조업 수주가 2달 연속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독일의 경기 회복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독일의 3월 제조업 수주는 전월 대비 2.2% 증가했습니다. 이는 2월의 2.2% 증가와 같은 수준으로 시장 전망치인 0.5% 감소를 크게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양적 완화 확대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호주 중앙은행은 7일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2.75%로 낮췄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김보람입니다. 어제 코스피는 이틀째 내리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570선을 돌파하면서 5년 내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는데요. 어제는 휴장했던 일본 증시도 개장됐는데 3.5%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유럽 증시도 앞서 상승으로 마감됐는데요. 독일의 3월 제조업 수주가 예상 밖의 증가를 기록하면서 호재가 됐고요. 호주의 금리 인하 소식도 호재가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표가 좋았던 독일은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면서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에 뉴욕 증시도 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다우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15,000선을 돌파하며 마무리됐고 S&P 500 지수도 또다시 최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오르면서 미국 증시 랠리 분위기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오늘은 중국의 무역 수지 발표도 있습니다. 국내 증시 미치는 영향 점검하면서 대응 전략까지 자세하게 세워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시작합니다. 먼저 글로벌 마감과 이슈에 따른 오늘장 영향을 점검하면서 관심 종목까지 들어보는 이상로의 모닝 브리핑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유동성의 힘이 느껴집니다. 앞서 미국 증시가 또다시 최고가를 보여주면서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다우지수가 처음으로 15,000선을 돌파했다고 하고요. S&P 500 지수는 또 최고치를 다시 썼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만큼 앞서서 지금 보라뱅커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유동성의 힘이 느껴지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일본에서의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유동성이 확대가 된 시장의 분위기죠. 여기에서 어느 정도 미국으로의 금액 자체가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좀 더 높아지고 있는 게 바로 현실이라는 걸 좀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런 분위기 자체가 아직까지 한국 시장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하루가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빅스 지수라고 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공포 지수를 함께 같이 보시면 일단 13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 자체는 좀 더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우 운송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6%가 급등을 했거든요. 운송지수라고 하면 항공이라든지 아니면 해운 그리고 철도 같이 운송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한 지수를 모인 총합치라고 좀 보시면 좀 좋겠는데, 그만큼 경기 회복이 되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한 증가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화물에 대한 증가 자체가 운송지수 자체를 올린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 자체는 선진국에서 먼저 일어나고 다음에 이머징 시장 쪽으로 확대 개편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 부양 관련주죠. 그래서 운송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 또한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걸 강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그만큼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주도하는 것은 경기 부양 플러스 금융업종이라는 걸 미국 증시가 한 번 더 여실하게 나타냈죠. 그래서 JP 모건이 2%대의 강세를 보였고요. 세계 최대 건설업체 그리고 광산업체라고 알려졌던 바로 캐터필러 같은 경우에도 급등을 하면서 시장의 랠리를 주도하는 모습이 좀 더 나타났다는 걸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어느 정도의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는데요. 시장이 이렇게 신고가를 갈 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는 것은 한 번 더 포트폴리오를 개편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조금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기술주가 지금부터는 하락권으로 진입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다른 여타의 업종 경기 부양 관련주보다는 좀 더 뒤떨어지는 수익률을 보일 수는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감지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이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약세를 보였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마감된 미국 증시부터 차분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이어서 어제 국내 증시 얘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스닥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70선도 뛰어넘으면서 또다시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어느 쪽에 집중해야 할지 이 점도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신고가를 돌파했다는 것에 대해서 예. 좀 더 의미를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포트폴리오가 개편되면서 어느 정도의 기술주 위주의 그런 종목 흐름이었다가 지금은 다시 한번 더 경기 부양 관련주로 넘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코스닥은 지금 신고가 그만큼 573.68포인트를 기록을 했는데 이런 신고가를 돌파하면 우리가 다른 여타의 패러다임이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더 감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은 2009년도부터 이어져 오던 박스권 자체를 돌파했고요. 이런 종목군들이 만약에 종목에서 나타났다면 시청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패턴이죠. 박스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일어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해석을 많이 하실 수 있겠고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목군들을 사야 되느냐 그리고 어떤 종목군은 기피를 해야 되는지를 좀 더 여실하게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별주적인 모습이 상당히 나타나는 게 바로 코스닥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코스닥 안에 업종을 한번 같이 보시면서 한 가지씩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일단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단 IT 부품 업종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금 강세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더라도 벌써 IT 부품 같은 경우에는 주도주의 형상을 지금 띄고 있죠. 그만큼 먼저 랠리를 펼쳐가는 모습이 인상적인 부분. 그래서 일단은 IT 부품이라는 것은 그만큼 실적적인 부분 자체가 기반이 되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이 유도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겠고요.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자체가 그 뒤따라오는 패턴으로 같이 오기 때문에 쉽게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다음으로 또 넘어가서 한번 같이 보시면요. 오락문화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최근 들어서 좀 안 좋은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죠. 그만큼 돌파를 하기에는 그 전에 너무 오버히팅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돌파를 할 때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SM이라든지 YG엔터테인먼트는 조금 뒤로 밀려나는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 선정할 때 좀 더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바로 오류 정밀 기기 부분인데 오류 정밀 기기 같은 부분도 지금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벌써 신고가의 흐름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하지 못했었고요. 이런 것은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조금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글로벌적인 분위기 자체가 우리나라 증시 코스닥에서도 이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혈당 측정기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헬스케어 업종에 대한 강세 거기에 의료기기가 노화가 어느 정도가 노인 복지수에 그가 되면서 정부 정책과도 좀 맞물릴 수 있다는 걸 좀 뜻하는 거겠고요. 그런 분위기를 좀 더 살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가장 조금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 게
바로 일단 소프트웨어 업종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정책 과제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정부가 중소기업을 육성을 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그만큼 개발 인력을 많이 늘린다는 방안을 좀 펼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지금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박스권 상단에 위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당연히 박스권 상단이라고 하면 변곡점이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좀 더 추가적인 상승세가 두드러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근본적인 부분 자체를 우리가 한 번 더 보시면 일단 중소기업 육성 정책 그리고 지금 정부 정책과제가 어느 정도 맞물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좀 더 강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그 중에서 IT, 부품, 소프트웨어 그리고 의료 정밀 기기 부분 우리가 한 번 더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IT 부품 그리고 의료 정밀기기 방송통신 서비스가 주도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들어봤는데요.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예, 한국정보통신이라는 종목군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정보통신 분야도 꾸준히 보셔야 되는 종목 중에 한 개죠. 그래서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부가가치 사업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벤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맡고 있다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현재 시장의 점유율 같은 경우에 19%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렇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고, 사용 건수에 따라서 수수료 체계가 진행이 되면서 거기에 대해 소액 결제가 증가를 하고 있죠. 그런 개념 자체가 잡히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 우리가 한 번 더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자결제와는 조금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시장 자체가 크게 성장을 하는 부분은 없고요. 대신 안정적으로 꾸준히 올라간다는 것에 우리가 좀 더 초점을 좀 맞춰서 투자를 하는 전략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 거래량 같은 경우에 상당히 뭐 평소 때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한 번씩 크게 일어나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거기에 대해서 낙폭 자체가 상당히 크죠. 이렇게 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대주주의 지분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주주의 지분이 또 높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한 번 더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 화면을 같이 보시면 지금 대주주 지분이 84.67%죠. 그만큼 나머지 15%가 유통 물량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참고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번 매수가를 한번 잡아보면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5,300원이죠. 5,300원 부근을 매수가로 조금 대응하신 전략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 1차적인 손저가 같은 경우에는 5,200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어느 정도 6,000원을 1차적인 목표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지금 1,000원씩 오차가 좀 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수정을 하셔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매수 가격은 5,200원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 가격은 6,000원이라고 수정을 해주셨죠. 네, 오늘 관심 종목의 대응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최병곤의 종목 박스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전일장 테마주를 분석해보면서 오늘장 전략을 세워보고요. 여러분께서 많이 궁금해하셨던 최병곤 전문위원의 포트폴리오까지 공개하는 순서인데요. 최병곤 샘플러스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어제는요, 모바일 게임주가 신작 출시 기대감에 상승세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른손 게임즈가 거의 가격 제한폭까지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모바일 게임주 점검해 주신다고요? 모바일 게임주는 하반기에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중국 시장의 모바일 게임 수요가 급증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큽니다. 일단 우리나라 시장과는 그 규모 자체에서 차원이 다른 그런 시장인데요. 일단 여기에서 얼마나 선점을 하느냐, 그 다음에 또 신작 게임을 얼마나 출시를 해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느냐가 역시 핵심 성패로 갈리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들의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모바일 게임주 뿐만이 아니라 소형 게임사들까지도 같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수가 빨리 유입되고 있고 수급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대감도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여기서 투자를 할 때 고민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시장의 특성을 보면은 중대형주나 중형 종목군에 대해서는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소형주들이나 테마성 종목들만 빠른 진행을 보여주고 있고 탄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업종 전체에 대한 접근도 좀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주가의 진행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다가도 또 금방 떨어져 버리는 그런 진행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템포의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특히 요즘 제가 많이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지금은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의 대응도 한시적으로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많기 때문에 예. 개인들이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의 대응을 이겨내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개인 입장에서는 불리한 게임을 하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인데요. 이러한 부분을 극복하시는데 유일한 방법론은 역시 개인들이 갖고 있는 유일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동성을 살리는 대응이 가장 좋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좀 빠른 템포로 치고 빠지고 하는 대응으로 가시는 게 좋겠고요. 수익에 대해서 추가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해서 미련을 두는 것보다는 수익이 발생했을 때 바로 매각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접근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대응이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관련주를 좀 보시면은요. 역시 제일 큰 종목이 위메이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꾸준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기관들의 매수가 2월 달부터 꾸준히 유입이 됐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봐도 지금 현재로서는 게임주에 대한, 특히 모바일 게임에 대한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기대 심리가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컴투스라든지 게임빌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작년에 주가가 상승이 크게 한번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아직까지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최근에 바른손 게임즈가 신규 게임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급등세를 타고 있는데, 물론 제 개인적인 입장이라면은 저는 바른손 게임즈가 가장 현재로서는 마음에 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빨리 결과를 보여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대응에 있어서는 이렇게 좀 빠르게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종목으로 대응 포인트를 찾아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같은 시장 분위기에서는 수익을 바로바로 챙기는 빠른 움직임이 중요하다 말씀해 주시면서 어제장 특징 테마주 가운데 오늘은 모바일 게임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가운데 바른손 게임주 가장 긍정적이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AS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어제 말씀해 주셨던 오로라 점검 부탁드리는데요. 어제 바로 수익을 내더라고요. 예, 오로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싸이 관련주로 알려져 있으면서 예. 주가가 테마성으로 몰려있는 상황인데요. 기존의 상승세를 탔던 DI라든지 이스타코 같은 경우는 조정을 좀 많이 받으면서 추세를 깬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오로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추세가 그대로 살아있고요. 또 분봉상에서 진행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주가 자체가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유지하려는 모습이 강합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살짝 깨고 내려갔습니다만은 다시 매수가 금세 들어오면서 반전을 했고요. 또 그런 부분들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저점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일단 어제 마이너스 4%까지 밀렸다가 장 마감에는 플러스 3%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런 모습들이 이제 결국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유도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판단에는 일단 좀 더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좋겠고요. 지금 목표가 제시해드렸던 12,000원이나 12,500원 정도 사이 가격은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돌파가 나오더라도 무조건 끌고 가려는 대응보다는 차익 실현을 하고 다시 접근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빠른 수익 실현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오로라 역시 빠른 대응을 강조해 주셨고요. 끝으로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보성 파워텍인데요. 예. 보성 파워텍을 어제 선정을 하면서 과열 완화 조치가 이제 발동이 됐는데, 사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플러스 마감을 할 경우에는 발동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발동이 안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지금 현재로서는 결국 발동이 돼서 소개를 드리고도 한 며칠 있다가 거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최근에 단기 급등세를 타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눌림목 시 공략 포인트를 잡으시면 좋은데, 3일 하루 거래 정지되고 난 다음에 3일 동안은 관리 종목 형태로 30분에 한 번씩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조정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조정을 줄 때 공략을 하시는 게 가장 핵심이고요. 네. 그다음에 비중이라든지 그다음에 손절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매수가는 2,450원에서 2,500원 정도 5일선 부근에 조정을 줄 때 공략을 하실 수 있겠고요. 목표가는 2,8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200원 정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도정 시의 매수 관점 말씀해 주시면서 보성 파워텍 자세한 대응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송촌놈 신창원 대표의 증시타파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신창원 대표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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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시청자 여러분.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어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코스피는 상대적인 부진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개장했던 일본 증시가 3.5%나 급등을 했고 엔저 우려도 더 깊어지는 모습인데요. 어제 말씀하시기를 한 이틀 정도 쉬어갈 수 있겠다 하셨었는데 오늘도 앞서 좋았던 글로벌 증시 분위기와는 큰 영향이 없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오늘은 주가가 반등할 걸로 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빠진 만큼 예상만큼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주가 정확히 상승폭에 38% 빠지는 곳에서 일단 브레이크가 들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식 자체가 이제 다시 그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일단 장 자체가 이동평균 자체가 워낙 수렴있는 부분이라서 주가 자체가 뜸을 들이면서 좀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받은 모양은 결코 나쁜 모양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 여러분 보다시피 60일 이평 자체에서 이제 지지를 받은 모양이거든요. 지금 60일 이평에서 이제 수렴했는 60일 이평입니다. 이 과거 견들이 지금부터 이제 주가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주가가 이제 오늘 양봉 장대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누차 말씀은 1980포인트 종착이 올 것이다. 이제 종착이 왔고요. 다시 이 자리에서 주가 이제 반등하느냐 안 반등하느냐 이제 그게 갈림돌이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주식 자체가 이제 반등할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번 반등이 보통 우리가 60일 2평, 120일 2평이 한 3번에서 4번 정도 걸쳐서 주가가 이제 반경하는 그런 경향인데 이제 한 번 실패했고 이제 2번 정도 이제 또 반경하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 이제 왜 그러냐면 이 매물대가 충분히 1980포인트에서 이제 워낙 수급 매물이 넉넉하게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 자체가 1980을 뚫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렇지만 장 자체 전체 포인트는 트렌드는 상승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어제 그 여러분 일본 증시가 광분했죠? 일본 증시 제가 봐도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현대자동차가 도요타 자동차보다 국내에서 더 비싼 가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럴 정도로 나오는데요. 일단 제가 볼 때 일본 증시도 제가 이제 미국 증시도 했죠. 미국 증시가 급락 나올 그런 자리가 절대 아니다. 이제 이야기인데 일본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증시도 자세히 보시면 이미 이제 계단식으로 계속 이제 매물을 쌓아가지고 이제 오거든요. 쌓아가 오는 이런 경우에는 주가가 급락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쌓지 않고 주가가 스트레이트로 올라버리니까 주가가 이제 빠질 때 이제 깊이 빠지는 모양이지만 일본 증시나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쌓아가 올랐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급히 빠지는 그런 모양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가장 이제 해외 증시를 보면서 관건이 뭐냐면 세계 글로벌 증시는 신고가인데 우리 증시는 이 모양이냐 이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가장 왕짜증 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하필이면 또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미국이 뜨고 글로벌 증시가 뜨는 날 우리가 빠지니까 속에 열불이 터지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잘 봐야 됩니다. 왜 잘 봐야 되냐면 지금 장 자체가 응집의 시간이다. 응집 시간이라는 것은 어쨌든 간 지금 그 분위기 자체로 이제 선물이 사생 결단식인데 어제 외국인들 주가 뜨니까 이제 어제 한 6천원 갖고 선물을 매도 쳤죠. 매도 쳐가지고 이제 눌려놨지만 제가 볼 때는 대세는 기관이 이기는 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장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뭐 좀 뜨겠죠. 제가 볼 때는 일단 장 자체가
한 7, 8포인트 뜰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뜨더라도 오늘 또 주춤주춤한 그런 장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이제 원화도 안정적이거든요. 또 유가, 금가 다 안정적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이제 뜰 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글로벌 증시가 뜨는데 우리나라가 왜 안 뜨느냐? 여기 이제 가장 문제. 제가 볼 때는 선물에 집중된 부분.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 한국에서 주식을 쉽게 팔 수 있다. 현금화하기에 제일 좋은 주식이다. 거기에 우리나라 주식이 이제 노키아와 비슷하게 삼성전자의 시가 비중이 높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시가 비중이 높으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선물을 팔아놓으니까 삼성전자 한 종목만 주구장창 물고 늘어지면은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상승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삼성전자 또 조금 주춤하니까 다른 주식이 또 따라가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삼성전자 지금 자리는 뭐 부담 없는 가격이다. 제가 볼 때는 150만 원 이하에는 부담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오늘은 삼성전자가 150만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장으로는 괜찮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BWI가 이제 상승 트렌드거든요. BWI가 상승 트렌드면 주가가 주춤 하더라도 일단 상승은 계속 할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장인 지금 장을 보실 때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피봇 자체가 주 피봇이 1980 넘은 다음에 바로 이제 빠지는 그런 모양이거든요. 80에서 빠지는 모양인데 지금 추가적으로 하락은 제가 볼 때는 크게 안 나올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많이 빠지면 1940포인트까지 빠질 가능성이 있다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안 빠질 것 같고 지금 여기서 반등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은 보실 것 같으면 오늘의 이제 피부 모양을 보시면 나쁘진 않습니다. 오늘의 피부 모양을 보시면 오늘이 여러분 보다시피 그 피벗 형태 자체가 최근에 이제 5음년 나왔거든요. 5음년 나왔기 때문에 오늘 양운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피벗 자체가 지금 보시면 오늘은 굉장히 낮게 있습니다. 낮게 있기 때문에 오늘 1955포인트 이상만 넘어가면 장 자체는 제가 볼 때는 60포인트 안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은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과 이제 주가 비중을 보면 외국인의 삼성전자 비중이 낮을수록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판 다음에 외국인이 매도한 다음에 주가 자체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제 팔고 한 2, 3일 있다가 좋아지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때문에 주가에 주춤하는 이런 분야는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그런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사야만 외국인이 사야 주가가 또 나뉩니다. 외국인이 팔아야 삼성전자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기관들이 지금 외국인을 갖고 논다 이렇게 보고 외국인들 그 사이 뭐 12년 동안 번 돈을 작년 원래 선물에 다 우리 기관이 다 뺏어버리는 그런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 일목균형표적으로 보면 일단은 이제 CCI가 과열 지표에서 일단 쉬어가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선 일보 직전에서 주가가 반등하는 국면이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죠. 이 변곡점은 상승 변곡점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금 자리에서는 단모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어제 선물 보면 하루에 움직임이 너무 없어요. 하루에 움직임이 매매할 수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어제 하루 전체 매매할 수 있는 부분이 어제 선물에 매매할 수 있는 부분이 35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이제 지금 가격대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선물의 싸움이 치열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는 외국인이 죽든지 기관이 죽든지 한 명은 이번에 3월물처럼 코피를 줄줄줄 흘려야 된다. 코피를 줄줄 흘려야 된다는 것은 주가가 크게 변동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내일 옵션이 제가 볼 때는 뭐 큰 사고는 없을 걸로 보이는데 그늘물 말고 원월물 중에 한쪽에는 크게 한번 쏠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 하시는 분들은 소량으로 양방향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 일단 단무지 정시도 지금 짧은 매매는 안 됩니다. 짧은 매매는 안 되고 지금 자리에서 조정받는 자리에서 조정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랭코 차트나 이런 시계열 차트들이 전부 상승 트렌드예요. 랭코 차트도 그렇고 가기 차트도 그렇고 스윙 차트, 삼성전환도 PMF 차트 모든 그 시계열 차트들이 상승 트렌드에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주가 자체가 어쨌든 조정받더라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물망 차트가 당연히 그물에 지금 그 엮여 있습니다. 엮여 있다는 것은 매물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저도 요즘 힘듭니다. 요즘 장이 여러분 돈 먹여주는 장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선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서 여러분 힘내시고 내가 여러분 항상 사랑하는 마음 잊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청송 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오늘 장은 반등 가능하겠다. 크게 걱정하지 말자라는 말씀 들어봤죠. 지금까지 신창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최명성 소장의 최강 종목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SH경제연구소의 최명성 소장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게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의 관심주는 사조 씨푸드입니다. 1980년에 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조 냉장으로 설립되었고 현재는 참치 어획부터 유통, 수출, 부가식품, 개발, 판매를 책임지는 수산물 가공 유통 전문 기업입니다. 3년 연속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이 양호합니다. 유보율이 700%로 안정적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계속 거래량 증가 중에 있습니다. 보유 심리도 및 신용 비율도 양호합니다. 보유 기간은 약 2주가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6,800원에서 7,400원 사이입니다. 목표가는 8,000원입니다. 손절가는 6,500원입니다. 그 4월, 5월, 6월 달에 그 구제역이 많이 일어날 때는 이런 그 수산주가 폭등하는 사례도 간혹 있습니다.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단타로 대응할 종목 한 종목 더 추천해 주신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요즘 시장이 뭐 쭉쭉 올라가는 종목도 없고요. 좀 따분하고 지루한 시장인 것 같아서 네. 오늘은 단타 종목 한 종목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유아용 의류와 용품, 왕구리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노인복지 관련 테마성 주식이기도 합니다. 회사가 괜찮은 회사입니다. 그 3년 연속 매출 및 영업이익이 양호하고요. 유보율이 960%로 안정적입니다. 매수가는 6,700원에서 7,300원 사이고요. 목표가는 8,000원입니다. 오늘이나 한 2, 3일 중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 이틀 정도요. 손절가는 6,500원입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과 회전율을 보인 종목인데요. 소액으로 한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단타로 접근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오늘 오후 5시 가락시장역 롯데마트 3층에 있는 하이투자증권에서 강연을 하는데요.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신 분들은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에이스 종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SH경제연구소의 최명성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5월 8일 수요일 증권사별 리포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IBK투자증권입니다. SK하이닉스를 꼽았는데요. 중국 로컬 태블릿 수요가 IT 수요 전망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2분기 실적은 매출 3조 4천억 원, 영업이익은 8,470억 원으로 추정합니다. 투자 의견 바이고요. 목표 주가는 36,000원으로 유지합니다. 이어서 HMC 투자증권입니다. SK 브로드밴드를 꼽았는데요. 턴어라운드 초입 국면이며 기존 유선 사업의 안정성과 더불어 TV와 기업 사업 부문의 성장성을 감안한다면 장기적인 이익 성장 추세는 꾸준히 나타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투자 의견 바이고요. 목표 주가는 6,200원으로 잡습니다. 다음은 키움증권입니다. 골프존을 꼽았는데요. 서울 근교 필드 운영 사업 확대는 매출과 수익성 모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기존 스크린 사업의 성장 지속과 종합 골프 기업을 위한 유통과 필드 사업 확대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투자 의견은 바이, 목표 주가는 83,000원으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유진투자증권입니다. SKC를 추천했는데요. 화학업종 내 전반적인 체인의 수요가 부진하지만 화학 부분의 PO는 스프레드가 견조한 상태고 필름은 2012년 증설분이 올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해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는 4만 원 유지합니다. 마지막으로 LIG투자증권은 고려 아이언을 추천합니다. 5월 7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연 공장 및 퍼머 신설을 발표했고요. 최근 투자 관련된 영업이익 증가 효과는 3,400억 원으로 예상되며 이는 2013년 예상 영업이익의 44%에 해당된다고 판단합니다. 투자 의견은 바이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는 42만 원으로 유지합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IBK 투자증권 연결해서 오늘장 자세한 대응 전략을 들어보고요. 신규 편입 종목이었던 SK 하이닉스 자세한 설명도 들어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이비즈팀의 박성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장의 전략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엔저에 대한 우려가 더 깊어지고 있는데요. 네, 독일의 3월 제조업 수주가 전반적으로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미국 월트 디즈니 1분기 EPS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유럽의 HSBC의 1분기 순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독일 코메르츠 방크와 그리고 알리안츠 관련해서는 1분기 EPS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포르투갈이 2011년 구제금융 이후에 첫 10년 만기 국채 입찰에 입찰 규모의 3배 자금이 몰렸다고 하네요. 전일 유럽 증시는 호주의 기준금리 인하와 독일 제조업 수주 호조 소식에 금융사들의 실적 호조까지 거세하면서 독일 닥스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상승 마감했습니다. 물론 미국 증시 또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주요 상승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엔달러 환율이 98엔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되고 있지만 호주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주요국 중앙은행이 완화 정책에 동조했고 시리아 내전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투자 심리가 완화되면서 반등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의 무역지표 발표가 예정돼 있어 국내 증시의 반등의 폭을 결정할 전망인데요. 코스피 밸류에이션이 재차 극심한 딥밸류 구간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에 저점권에 진입함에 따라서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제한적일 것을 보입니다. 코스피 12개월 포워드 PER과 PBR은 각각 8.03배와 그리고 1.03배로 다시금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물론 뱅가드 펀드 매물이 주기적으로 출회되고 있고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이틀 연속 자금이 유출되는 등 아직까지는 수급적인 부담이 남아 있습니다. 경기선인 121선 중심으로 등락 과정이 좀 더 이어질 개연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월요일 고점권이자 저항대가 밀집된 코스피 1985선에 안착하기 전까지는 등락 과정을 이용한 트레이딩 전략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만 추세적인 상승세를 보이기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는 있겠지만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코스피의 우상향 흐름이 견고해지는 추세적인 변화가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신규 편입 종목이 SK 하이닉스던데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중국 로컬 태블릿 출하량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전 세계 태블릿 출하량이 종전 1억 2천만 대 수준에서 1억 4천만 대로 조정되었고 그리고 올해 전망치도 기존 2억 대 내외에서 최대 2억 5천만 대 수준으로 상향되고 있습니다. 중국 로컬 태블릿은 IP 수요 전망에 있어서 기타 변수가 아닌 핵심 변수를 부상하고 있는데요. 또한 2분기 D램과 낸드 출하 증가율이 플러스 10%와 플러스 30%로 1분기 플러스 3%와 마이너스 1%보다 크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여기에다 평균 환율도 1분기 대비 약 3%가량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2분기 SK 하이닉스 매출액은 3조 4천억 원으로 사상 최고 기록을 달성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영업이익은 8,470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3년 연간 실적은 매출 13조 2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약 3조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예상 실적 기준 현재 PER은 약 8배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실적 개선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편이고요. 다만 2,300만 주 이상에 달하는 채권단 지분의 잠재 오버행이 주가를 누른 요인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채권단 오버행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해소되느냐가 하반기 이후에 동사 주가 흐름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매수 의견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는 36,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이비즈팀의 박성환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앞서 마감된 미국 증시가 최고가 랠리를 이어가면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보여줬습니다. 현재 오늘장 출발을 25분 정도 남겨놓은 상황인데요. 동시호가 진행 중입니다. 코스피 예상지수는 어제 종가보다 9포인트 정도 오른 1963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네, 코스닥은 576포인트로 어제 종가보다 2포인트 정도 올라온 수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일정을 체크해보면서 전망과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순모입니다. 먼저 오늘장 일정부터 들어볼까요? 네, 오늘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일단 미국 워싱턴을 이제 방문 기간 중인 그 오늘부터 존 베이너 미국 하원 의장의 초청으로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이제 연설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미 의회가 올해 60주년을 이제 맞는 만큼 한미 동맹에 대한 중요성과 한국 그리고 동북아 지역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서의 방미가 갖는 중요성을 고려해서
미 2회 연설을 초청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일단 뭐 전반적으로 그 정부가 평화 협력에 대한 구상, 또 한미 동맹에 대한 발전 방향, 또 지역과 또 세계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비전들을 밝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오늘 아시아 금융기관 대표들이 모임인 2013 LLF 아시아 CEO 서밋이 오늘부터 10일까지 우리 국내에서 이제 그 열릴 예정인데요. 중국 초산은행, 뭐 일본 도쿄 미쯔비시 은행, 뭐 일본 국제협력은행, 뭐 KB금융그룹, 뭐 인도 예스뱅크, 뭐 전 세계 금융기관의 CEO들이 한 120명 정도 이상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그 서밋은요, 세계 금융정책에 대한 의견을 뭐 조정해서 협의하면 민간 금융기관 협력체인 그 LLF의 주체의 아시아 금융기관들이 연례 모임이다라고 그냥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3월 통화 및 유동성에 대한 동향 경제지표 발표가 있고요. 또 오늘 기업들의 실적으로는 안랩 실적 발표 예정, 또 아모레G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 실적 발표가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그 미국에서는요, 주간 원유 재고 경제지표의 발표가 있고요. 또 세계 최대 소셜 커머스 사이트의 그룹폰의 1분기 실적도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시황 쪽으로 한번 넘어가서요. 제가 시황에서 이야기해드렸던 부분이 있죠. 오늘이 바로 시장의 변곡 구간입니다. 시장이 위로 올라갈지 아래로 떨어질지는 오늘의 방향성에 따라 좀 틀려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지금 코스피 예상지수 1966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575포인트로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앞서 계속 이야기해드렸던 부분이 바로 시장은 1980포인트 기준으로 확인을 한 시점이기 때문에 1945포인트를 확인하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은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나 해드렸었죠. 결국에는 지금 코스피 변곡 지수에 들어오면서 1980포인트에 대한 상단 저항은 맞지만 지금 현재 이 1980포인트를 어떤 수급 주체와 또 어떤 주도주로 좀 반등을 주는지를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결국에는 우리 코스피 지수는 1945포인트는 일단은 좀 견고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는 있겠지만, 현재 1920포인트를 쉽사리 이탈시키기는 좀 힘들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우리 시장을 놓고 보았을 때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놓고 본다면 시장에서 좀 많이 소외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결국에는 시장의 그 리더주들이 중심으로 수급이 많이 불안정한 흐름은 여전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전반적으로 우리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의 움직임을 같이 놓고 보더라도 차트상의 움직임으로는 그렇게 썩 좋은 움직임이다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코스피 지수, 코스닥과 코스피 지수를 같이 연계해서 본다면은 일단 코스피는 바로 이게 갭상승이 나오기보다는 조금 눌렀다 가는 쪽이 더 좋은 차트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전약 후 강장세가 좀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더불어서 지금 코스닥 지수를 놓고 보면은 연일 신고가를 계속해서 갱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전날 기준으로 2008년도 그 7월달 이후 거의 5년 만에 570포인트 선을 딱 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대형주 투자의 재미를 못 느꼈던 외국인과 또 기관 투자자들이 중소형주 위주로 좀 매집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 쪽에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이 일단은 동반 강세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기술적으로 코스닥은 조만간 600포인트 수준까지도 일단 보여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결국 전체 지수보다는 올해 또는 2분기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종목군 중심으로 소신껏 공략하는 전략이 좀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지고요. 결국 또 옵션 만기를 앞두고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와 자동차 관련 주식들을 집중적으로 매도했기 때문에 한 이틀 정도 조정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기관과 개인들의 순매수로 낙폭은 크지는 않았지만 지금 외국인들의 그 매물
압력이 다시 강화돼서 심적 부담은 살짝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우리 코스피 쪽에서도 전체적으로 이게 시장을 정리하면 코스피의 부진이 지금 하락 반전으로 보기에는 사실 지금 시장이 너무 좀 견고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더불어서 지금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이 그렇다면은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쪽으로 수급이 몰린다라면은 시장이 별로 좋은 그림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렇다면은 지금 시장에서 들어오고 있는 이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반드시 프로그램 쪽에 대한 매매 동향을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우리 그 주식 프로그램 쪽에 잡혀져 있는 이 주식 매수 잔고 바닥도 아직까지도 충분히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1945포인트를 중심으로 한번 저가 매수에 대한 가담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결국 지금 국내 주식의 리스크에 대한 프리미엄 자체가 역시 당분간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오히려 수출 소비재 비중을 좀 확대하는 전략보다는 오히려 환율에 좀 영향력이 없는 또 내일 금통위의 금리 결정이 있죠. 이 금리 결정에 따라서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오히려 증권주라든지 건설주 쪽으로도 한번 관심을 가져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오늘장 4월 중국의 무역 수지도 발표됩니다. 시장 예상은 부진할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일본 자동차 업체 실적 발표도 시작되는데 오늘 토요타 실적 발표합니다. 5년 만에 영업이익이 최고치를 기록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